자, 3월 학평이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쌤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에서. 자, 3월 학평. 너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고 3월 학평이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걸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3월 학평은 전설처럼 내려온 얘기가 있어. 그게 뭐냐면 3월 학평 점수가 수능까지 간다. 이겁니다. 너희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니? 3월 학평 점수가 수능까지 간다고 생각하니?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당연히 아닙니다. 자, 아닌 이유가 분명히 있어. 뭐냐면 첫 번째, 시기죠. 시기. 너희들 지금까지 기껏해야 공부 1월, 2월 겨울방학 했잖아. 겨울방학 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했니? 개념 정도 끝냈어도 굉장히 빠르게 대단하게 잘한 겁니다. 자, 시기상으로도 수능은 11월에 보잖아. 수능은 너희가 가장 공부를 많이 했을 때 보는 시험, 가장 똑똑할 때 보는 시험이 바로 수능이야. 지금 3월 빠릅니다. 시기가 일단 달라. 아주 상이합니다. 우리의 결과값과. 그 다음 두 번째, 다들 알고 있겠지만 주체가 다르잖아. 수능은 평가원이 내줘. 3월은 교육청이 내잖아. 주체가 달라. 주체가 다르다는 건 문제를 내는 패턴, 문제 출제 포인트 다릅니다. 그러니까 3월 학평, 수능 점수까지, 3월 학평 점수가 수능까지 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적용되는 사람들이 있어. 자, 실제로 뚜껑을 까보니까 3월 학평 점수가 수능까지 가더라 라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야. 왜 그러냐?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면 문제를 마구잡이식으로 푸는 사람들이야. 마구잡이식의 문제풀이. 이거 점수 안 오릅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접근한 학생들 진짜 많아. Q&A도 많이 올라옵니다. 오늘도 쌤이 질문을 받았어. 그래서 마구잡이식으로 그냥 문제를 계속 푼다. 물론 본인은 마구잡이라 생각하지 않겠죠. 문제풀이를 통해서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문제풀이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생각해봐라. 문제를 푸는 나의 사고가 똑같아. 나의 사고가 똑같은데 뭐만 하는 거야? 문제만 가리하는 거야. 점수 안 바뀌죠. 문제풀이 그냥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 번. 비효율적이야. 자, 우리가 개념이라는 게 왜 필요하다 생각하니? 개념이라는 건 물론 이제 강의마다 강사마다 개념의 범주는 다 다를 거야. 근데 쌤이 강조하는 개념, 학생들이 가장 오해하는 건 개념은 실전적이지 않다라는 거야. 개념을 마치 베이스처럼 깔고 간다고 생각해. 개념과 문제풀이가 별개다. 아닙니다. 개념이 곧 뭐야? 이게 곧 실전인 거야.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는 게 실전인 거잖아. 개념이 없이 문제를 그냥 푼다. 결국은 자신의 사고에 답습밖에 안 됩니다. 점수 안 오릅니다. 물론 내가 1등급이다. 그럼 문제 풀어야지. 이거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 한마디로 지문 속에 정보가 왜 나왔는지, 이게 무슨 내용인지, 나에게 묻는 지점이 무엇인지, 결국 선택지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안다는 얘기거든. 출제 포인트 뭘이 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면은 문제를 다양하게 풀었을 때 점수가 당연히 공고화되죠. 공고해지는 거야. 더 단단한 사고를 갖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간중간 나에게 빈틈을 문제풀이를 통해서 끊임없이 채워갈 거거든. 그랬을 때는 최상의 점수를 얻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2등급 중반 아래다. 지금 문제풀이 하는 거 아닙니다. 문제풀이보다 지금 개념을 학습하는 게 결과적으로 점수가 훨씬 많이 오를 거야. 쌤은 N년째 이것만 하고 있어. 이런 학생들 매년 만납니다. 진짜로 너희들이 이렇게 접근하시면 효율이 떨어진다. 점수 안 오릅니다. 정말 안타까운 거야. 계속 공부를 하는데 점수는 안 나오거든. 자, 결국 개념이라는 이 틀에서 출발했을 때 너희들은 효율적인 점수를 얻게 됩니다. 물론 문제풀이의 경험 자체 이게 의미가 없냐? 의미가 없지는 않아. 자, 마구잡이식의 문제풀이도 문제를 막 반복적으로 풀다 보면 그 안에서 출제 포인트나 패턴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너희가 결국 문제를 풀다 보면 어느 순간 시에서는 이게 중요하네? 시는 이렇게 읽어야 되네? 소설에서는 계속 나한테 이걸 묻네? 경제지문 이런 내용들이 중요하네? 보게 되는 때가 와. 올 수도 있습니다. 안 오는 사람들이 더 많지만 올 수도 있어. 자, 결국 근데 그게 뭐냐? 결국 그게 이거야. 결국 여기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쌤이 항상 강조했던 게 개념, 틀, 여기서 출발해야 너희들이 효율성이 있다. 왜냐면 이게 곧 결과값이거든. 결과적으로 너희가 반복적인 문제풀이를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 출제 포인트가 나오거든. 그걸 처음부터 장착하고 출발해라 이 말이야. 그랬을 때 효율이 월등 높아지잖아. 결국은 우선순위와 효율의 문제입니다. 근데 수능이라는 건 제한된 시간이야. 제한된 시간 안에 국어만 파는 것도 아니야. 다른 과목도 있잖아. 여기서 출발했을 때 너희들은 올바른 방향으로 효율적인 점수를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풀이를 마구잡이로 한다? 점수 안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 얘기는 이걸 바꿨을 때 너희들은 수능에서 점수를 높일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당연히 3월학평 점수 수능까지 가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3월학평 쌤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 일단 첫 번째는 너희들이 그래도 전국 단위로 보는 고3 학생이라면 첫 번째로 보는 전국 단위의 시험입니다. 스스로를 객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야. 자, 이때 객관화라는 건 너희들의 점수나 등급을 얘기하는 건 아니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기가 상이하고 주체도 다릅니다. 자, 이때 객관화라는 건 나에게 현재 필요한 지점인 거야. 내가 지금 잘 못하고 내가 보완해야 되는 그 지점, 그 유형, 여기서 찾으시는 겁니다. 그걸 객관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라는 거지. 자, 객관화와 더해서 그걸 기반으로 뭐 해야 될까? 이후의 학습을 설계하는 겁니다. 3월학평의 유일한 의미는 이거야. 그래서 객관화를 통해 너희들의 이후의 학습을 설계한다. 이랬을 때 결과적으로 너희가 원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객관화를 위해서, 자, 객관화라는 건 결국은 그래서 너희가 시험 당일에 해줘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들이 있어. 자, 보다 더 객관화를 잘 하기 위해서는 점수보다 너희가 신경 써야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잠깐 해보자. 3월학평. 자, 지금 시간이 이제 열흘 정도 남았다고 했죠? 대략 일주일 정도 남았을 때 너희들이 결국은 뭘 하는 것이 중요하냐? 3월학평. 자, 첫 번째 1, 2월 달에 배운 개념이 있지. 그거 이제 너희 걸로 만드는 거야. 첫 번째는 개념을 정리하시는 겁니다. 쌤이 추천하는 건 단권화 노트. 자, 왜냐면 너희가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많은 개념들을 배우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방법론들을 배웠는데 그 지점들을 너희 걸로 만들어야 돼. 자, 쌤의 입에서만 나오면 안 됩니다. 자, 너희들의 언어로 바꿔서 너희들이 정리해서 아, 인문지문 이게 핵심이지. 이걸 중심으로 읽어야지. 출제 포인트는 결국 이거지. 시 이렇게 읽어야지. 자, 보기가 나오는 이렇게 적용해야지. 너희의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런 방법론의 틀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지 않다.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 지점들을 정리해야 돼, 이제는. 자, 복습을 통해 정리하시는 겁니다. 지금부터 문제풀이를 많이 하는 거 지금부터는 크게 의미가 없어. 자,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3월학평에서 보다 객관적인 너희들의 점수, 객관적인 너희들의 실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리하시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이후의 학습 설계가 훨씬 더 객관화되고 정확해질 수 있어. 요거 이해되시죠? 자, 강의를 그냥 듣기만 한다. 의미가 없지. 강의를 그냥 듣기만 했잖아. 의미가 없어. 쌤이 항상 강조하는 거 뭐니? 1인칭 주인공 시점. 너희가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너희가 관찰자로 강의를 그냥 들었다? 이거 아니거든. 개념 정리는 너희가 스스로 주인공이 돼서 너희가 정리하는 거다. 지금까지 복습했던 내용들,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 한 번에 정리하시는 겁니다. 머릿속에 딱 차곡차곡 딱 정리해놔야 돼. 그리고 그것을 꺼내서 응용할 수 있을 정도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일주일의 시간이면 충분한 시간이야. 자, 뭐 꼭 쌤의 강의를 듣지 않았어도 1, 2월 달에 너희가 배웠었던 개념 강좌들 있잖아. 그 개념 강좌들 내용들 정리해라. 그리고 그걸 적용해서 3월학평 문제를 풀어라. 자, 만약에 1, 2월 달에 강의를 안 듣고 혼자서 공부했거나 아니면은 강의를 들었지만 딱히 정리할 개념이나 방법론이 없다. 이런 사람들은 자, 독서에 한해서 쌤이 또 독서 본본 강좌 열어놨습니다. 3월학평까지는 다 무료로 오픈되어 있어. 거기 보면 10차시밖에 안 되고 주제별로 들어있습니다. 적어도 너희들이 경제지문 이런 거네? 기술지문 이런 거네? 지문 속에 나오는 정보들을 확인하는 것 정도는 하고 3월학평 들어가야 돼. 그 정도를 너희가 정리하시는 시간, 그게 바로 3월학평 전까지의 너희들의 준비 단계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중요해. 이후의 학습 설계를 위해서 이게 핵심입니다. 뭐냐면 자, 실전 루틴을 만드는 거야. 자, 이거는 뭐 쉬운 말로 얘기하면 뭐 행동 강령이라고도 하죠. 한마디로 너희가 어떠한 태도로 시험을 봐야 되는가를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시험이라고 해서 그냥 가서 시험지 열고 본다고 해서 다 시험 보는 게 아니야. 자, 너희들의 실전 루틴, 결국 최종 실전 루틴은 언제 활용하게 될까? 수능 날 활용하게 됩니다. 너희가 수능 날 실전적으로 너희들의 루틴을 통해 시험을 봐서 가장 최상의 결과를 얻는 거야. 그걸 위한 매우 좋은 훌륭한 기회입니다. 3월학평. 자, 이런 거야. 똑같은 국어 실력 가졌어도
선택권을 뭘 택했냐에 따라서, 문제풀이 순서가 어떻냐에 따라서, 시간 안배를 얼마나 잘했냐에 따라서, 3점짜리 문제를 버렸냐 안 버렸냐에 따라서 점수 등급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건 곧 정직하게 순서대로 문제를 풀었을 때 잘 나오지 않는다. 너희들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끝없이 찾고 고민하셔야 됩니다. 끝없이 시도해야 돼, 너희들이. 이 쌤이 가장 강조하는 것 중 하나거든. 결국 실전에서는 너희들의 시도했을 때 그 중에서 가장 최상의 루틴을 가지고 시험을 보시는 거거든. 그걸 만들어가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3월. 부담도 없고 얼마나 좋아. 6월, 9월은 평가원이라는 어떤 중요성 때문에 조금의 압박이 더 있거든. 3월 그거 없잖아. 그러니까 3월 학평에서 너희들이 철저히 충분히 너희들의 루틴을 시험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시간 안배, 문제풀이 순서. 이게 또 사람마다 달라. 순서대로 그냥 문제를 푸는 사람도 있고요. 선택권을 나중에 푸는 사람도 있고요. 선택권을 먼저 푸는 사람도 있고요. 독서를 나중에 푸는 사람도 있고요. 다 다르죠, 사람마다. 3점짜리 나중에 푸는 사람도 있고요. 이것저것 시도를 해보는 거야.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진짜 효율적인 방식을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번 시도하고 찾아라. 자, 그중 하나가 3월 학평 시험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쌤 작년에 쌤 제자 중에 자, 이런 학생이 있었어. 6평 시험을 봤어. 하나를 틀렸는데 뭘 틀렸냐면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는데 적절한 걸 찾아버린 거야. 그냥 1번 고로 넘어간 거죠. 자, 이 학생이 어땠겠니? 시험 끝나고 나서 이불킥을 했어. 왜냐? 맞힐 수 있었는데 그걸 틀렸거든. 그래서 이 학생은 어떻게 했을까? 이 학생은 그래서 적절한 거, 적절하지 않은 것에 트라우마가 생긴 거야. 9월 모평, 자, 9월 평가원 시험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에 동그라미를 다 대판 크게 쳐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적절하지 않은 거 안 틀리려고. 쌤, 그렇게 사소한 것들을 시험은 말이다. 너희가 절대 하지 않을 것 같은 실수들을 할 수도 있는 게 바로 시험입니다. 그래서 3월 학평에서 너희들의 실수의 지점들을 파악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너희의 루틴을 만드는 과정 중 하나야. 요거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3월 학평의 준비 단계에서 너희들 요거 2가지만 하면 충분하다. 뭐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마세요. 시간 낭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풀이가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개념에 대한 정리, 단권화, 그리고 나서 실전 루틴을 만들어라. 자, 그러고 나면 3월 학평 시험 날이 다가오지. 자, 시험 당일은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시험 당일에 너희들이 해주셔야 되는 것도 역시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자, 첫 번째. 뭐겠니? 이렇게 쌤이 얘기해 볼게. 시험 당일날은 너희가 마칠 건 제대로 마치고, 몰라서 틀려야 될 건 그냥 틀리시면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얘는 뭐라고 했어? 얘는 결과가 아니라 얘는 과정이야. 이게 수능이라면 너희들은 모든 영혼을 정말 모아서 최대한의 점수를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근데 얘는 아니라니까. 얘는 너희들을 객관화시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해. 마칠 건 제대로 마치고 틀릴 건 그냥 틀리고, 이 틀려야 되는 지점을 보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때 너희가 틀려야 되는 문제를 그냥 찍어서 맞췄다. 그것 때문에 뭐 등급이 3등급이 나올 게 막 2등급이 나왔어. 그럼 기분 잠깐 좋아. 잠깐 좋은 걸로 진짜 끝나는 거거든.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 그만큼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지점들에 초점을 맞춰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자, 뭘 바꾸면 안 되냐면 너희가 만들어놨던 루틴 있지? 시간과 순서. 이거는 임의적으로 바꾸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임의적으로 바꾸지 않고 너희가 막 속도도 갑자기 문제 풀면서 막 시간이 급하다고 막 속도를 막 올려서 문제를 막 풀어. 어차피 다 틀리잖아, 그러면. 그치? 자, 그러니까 속도, 시간, 순서 이런 것들도 너희가 의식하시면서 너희들의 루틴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고 실전에 임하셔야 됩니다. 그냥 무작정 빨리 푼다? 무작정 순서를 임의적으로 막 바꾼다? 이렇게 하시면 너희들의 루틴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에 사용하기 좀 어렵잖아. 그런 의미에서 너희가 한 번 정한 루틴은 한 번 일단 해본다. 해보고 바꾸면 되거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게 임의적으로 바뀌었을 때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야. 자, 세 번째. 이게 진짜 중요한 것 중 하나인데 학생들이 의외로 잘 못하는 것 중 하나야. 자, 다 맞춰야만 1등급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얘기는 버리는 것도 훈련이야. 이것도 연습입니다. 자, 한 번 봤어. 물론 다 버리란 얘기는 아니야. 자, 한 번 봤습니다. 2번 봤어. 안 풀려. 그럼 넘어가는 거야. 단, 어떻게 넘어가야 될까? 별표를
겁나 크게 치시고 넘어가시는 겁니다. 왜냐? 돌아와야지. 얘를 놓쳤다는 것을 너희가 잊으면 안 되는 거야. 다시금 돌아와서 보셔야 됩니다. 다만 순서를 약간 바꿀 뿐이야. 왜냐? 얘에게 계속 집착한 순간 뒤에 거 나중에 연쇄적으로 와장창 망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자, 버리는 연습 이거 필요하다. 의외로 버리는 연습 안 하면 실전도 못 버려. 못 버린다? 그러면 1등급 맞을 사람 2등급 나옵니다. 대참사 나옵니다. 그래서 버리는 연습 하셔야 된다. 자, 이번에 과감하게 너희가 문제를 풀면서 시간을 보고 과감하게 버릴 문제들은 버리세요. 아시겠죠? 자, 이것도 하나의 연습이다. 그랬을 때 오히려 더 등급이 잘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곧 시험은 전체의 점수를 내는 거니까 하나에 집착하지 말고 그 부분은 너희가 끝나고 충분히 보완해낼 수 있어.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쌤이 일반론 말고 쌤의 강좌를 들었던 우리 봄봄 학생들, 봄봄 수강생들, 그리고 쌤의 이감 온라인 모의고사를 듣고 있는 학생들에게 좀 당부를 한다면 너희가 시험을 보고 나서 결과가 나오겠죠. 결과는 뭐 셋 중 하나입니다. 점수가 오르거나 점수가 그대로거나 점수가 혹은 떨어질 수도 있어. 자, 점수 오른 학생들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된다? 겸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점수가 좀 올랐어. 아, 내가 좀 했나 보다. 지금 3월이잖아. 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3월과 수능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월 시험이 끝났다. 공부는 언제나 겸손해야 돼. 더더욱 너희들이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네. 이 과정 그대로 뭐 해야 돼? 끊임없이 너희들이 놓친 지점이 무엇인가의 디테일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의식은 어떻게? 점점점 정교하고 꼼꼼하게 올려가야 되거든. 그래서 3월 합평 점수 올린 거 잘했죠. 자, 그것을 기반으로 더 부스팅해서 부스팅해서 쭉 가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 그대로 더 단단하게. 오케이? 자, 점수가 그대로거나 떨어졌다. 이런 학생들도 자, 이게 중요하다. 점수라는 건 얘들아 결과값이야. 결과야 결국 결과. 자, 점수라는 결과 똑같은 결과가 나왔어도 과정이 달라지면 그 결과값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점수가 그대로야. 떨어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보다 좀 더 어떻게 읽어야 될지 알겠어. 좀 더 보여. 조금 더 내가 알아서 맞힌 것들이 있어. 왜냐면 과거에도 분명 찍어서 맞힌 것들이 있었을 거거든. 이번엔 내가 알고 맞힌 것들이 더 많아. 그렇다면 그 지점들을 강화해 나가시면 점수는 분명히 오른다. 그러니까 하나의 점수에 뭐 하지 말아라? 일희일비하지 말아라. 3월 합평 점수 진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 올랐거나 그대로거나 떨어졌거나 자, 다시금 너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이후의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월등히 중요하다. 이 지점을 쌤이 다시금 강조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진짜 중요한 건 그러니까 뭐야? 시험 끝난 다음이야. 시험 끝난 다음입니다. 쌤은 항상 3월 학평 끝난 다음에 총평을 또 하고 총평을 또 쌤이 항상 강조한 지점들이 있어. 3월 학평의 점수에 너희가 3월 학평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희들을 객관화시키고 이후의 학습의 방향을 설계하는 그 이상의 의미를 너희가 부여하잖아? 그 점수가 너희들 발목을 잡습니다. 그러면 날아오르려고 해도 붙잡아서 너희들 끌어내려.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거야. 3월 학평은. 자, 시험 후에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을 자, 일단 첫 번째. 이거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3월 학평 보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자, 오답 정리하시는 겁니다. 자, 오답 정리. 이것도 당연하다 생각하면 안 된다. 쌤이 항상 강조하는 오답의 방식이 있잖아. 해설지 보고 해설지의 설명을 그냥 너희가 적용하고 아, 그렇구나. 수용한다. 이거 오답 정리 아니다. 자, 오답 정리하는 건 뭐야? 너희들이 반복적으로 틀리는 유형을 일단 정리하는 거야. 자, 유형을 일단 알아야 돼. 얘들아, 너희가 알아야 그 지점을 바꿉니다. 자, 심지어 학생들이 내가 뭐가 부족한지 모르는 학생들도 있어. 이게 왜 부족한지 모르는 학생들도 많아. 그거 잡으시는 겁니다. 자, 오답 정리, 유형을 중심으로. 자, 뭘 정리해야 된다? 내용 정리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 여기 있는 지문들, 여기 있는 작품들 수능 때 안 나오잖아. 뭘 정리해야 돼? 너희들 사고를 정리해야 돼. 이게 참 어려운 말이야. 사고의 과정을 정리한다? 어려운 말이지만 이 말이 맞는 말입니다. 자, 사고의 과정. 내가 왜 이 문제를 잘못 판단했는가? 내가 이 문제를 맞히기 위해서 이 선지를 올바르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고해야 되는가? 이 지점이 바뀌어야 점수가 바뀌거든. 그래서 쌤이 독서 본봄, 문학 본봄 교재 제일 뒤쪽에 이 오답노트에 예시를 넣어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게 됐을 때 성적이 빠르게 올라가거든. 그게 됐을 때 성적이 진짜 탄탄하게 올라가거든. 이 지점들 중심으로 너희들 오답 정리하시는 겁니다. 3월 학평 끝나면. 언제 하는 게 좋을까? 너희가 오늘 문제를 풀었잖아. 그 실전 감각이 살아있을 때 하셔야 됩니다. 그 감각이 뭐 다음 날까지도 기억은 날 거야. 내가 어제 이걸 이렇게 풀었지.
내가 이거를 어제 이런 생각을 해서 얘를 골랐지 라는 것들이 그래 다음날까지 있을 거야. 당일은 좀 힘드니까 당일은 좀 쉬고 당일에 컨디션 좀 살아있다면 당일에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당일이 가장 생생하거든. 다음날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게 이틀이 넘어가잖아? 기억 안 나 이제. 내가 어떻게 이걸 풀었는지 기억 안 납니다. 최대한 살아있을 때 해라. 기억이 생생할 때 해라. 오답 정리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다시. 두 번째. 아까 얘기한 실전 루틴. 자, 실전 루틴을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수정하고 보완해야죠. 내가 이렇게 풀었더니만 괜찮았어. 그럼 그 지점을 살리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거 좀 아닌데? 다음번 바꾸는 거야. 그리고 이제 너 이거 중간중간 문제풀이 하잖아. 그치? 중간중간 문제풀이 하면서 이제부터 계속 연습하는 거지. 3월 합평 때 내가 정리해놨던 나의 루틴, 그리고 내가 수정했던 나의 루틴을 적용해보고 하면서 강화시키는 거야. 하다 보면 또 아닐 수 있어? 그러면 또 약간 변형해서 또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빠르게 고착화시킬수록 좋다. 6평, 9평, 수능까지. 그래서 실전 루틴을 다시금 너희들이 보완하고 정리하는 겁니다. 언제를 위해서? 6평을 위해서. 6평이 끝나면 언제를 위해서? 9평을 위해서. 그리고 수능을 위해서. 이거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3월 합평 의미 대략 정리가 좀 되셨습니까? 자, 그럼 쌤이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좀 해줄게. 이 얘기를 너희들과 좀 하고 싶어. 수능은 결국 마라톤이거든. 이 말도 참 상식적인 말이죠. 결국 수능은 단거리 싸움이 아니야. 그러니까 일희일비하실 필요 없습니다. 3월 학평을 앞두고 근데 너희가 약간 부담이 있는 학생들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 막 공부는 해야 되는데 집중 잘 안 되고 이런 고민들이 또 많이 있을 것 같아. 쌤이 집중력 올리는 꿀팁 하나 마지막으로 살짝 살포시 던지고 마무리하려 합니다. 자, 이런 얘기 혹시 들어봤니 얘들아? 쌤이 이제 가끔씩 뇌과학 교수님의 강의를 들어. 근데 뇌과학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야. 자, 쌤이 한번 물어볼게. 너희들 사람의 머리가 동시에 몇 개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사람의 머리가 딱 한 개의 생각밖에 하지 못합니다. 자, 이 얘기는 너희가 딴 생각이 머리에 있다, 관심사나 걱정이나 그 어떤 것이든 어떤 생각이 머릿속에 있다, 공부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야. 그리고 공부의 세계로, 집중력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고민과 걱정이 많을수록. 자, 근데 공부하는 것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를 걱정하고 고민하는 건 다른 거다. 공부와는 무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의 세계로 집중력을 빡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해. 근데 쌤이 지금 얘기했지. 사람의 머리는 하나의 생각밖에 못한다고. 자, 그럼 그 생각을 밀어내야지만 공부라는 생각이 들어갈 수 있겠지. 이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겠지, 머릿속에. 그래서 학생들이 열심히 집중해야지 왜 이렇게 집중이 안 되지? 왜 이렇게 집중이 안 되고 나는 이렇게 집중력이 떨어지지? 이제 3월 시험이면 3월 학평이 몇 분 남았으면 내가 계획을 어떻게 짜야 돼? 이런 생각으로 공부 언제 할 거야? 그러니까 집중력 세계로 팍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시간을 단축하는 게 매우 중요해. 이것도 습관입니다. 자, 근데 너희가 생각으로 밀어내려고 하면 잘 안 밀려. 안 밀립니다. 왜냐면 공부 봐봐. 그 어떤 다른 생각이 공부보다 조금이라도 매력적이잖아. 그러니까 공부가 그걸 밀어내기가 좀 어려워. 자, 그럴 때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어. 자, A형이 집중을 잘하는 방법. 쓰면서 한다. 자, 어찌됐건 너희가 자,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막 쓰기 시작하면 쓴다라는 것 자체가 여기를 생각해야지만 글을 쓸 수 있잖아. 글을 쓰는 과정에서 너희들이 이걸 생각할 수밖에 없어, 쓰니까. 그러면은 적어도 공부 생각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집중력이 되고 있다는 걸 스스로 느껴. 그럴 때 너희들이 그때부터는 이제는 머릿속에 생각을 넣을 수 있습니다. 공부의 생각을. 그렇게 샥 빠르게 들어가는 거야. 일단은 뭘로 밀어라? 쓰는 걸로 밀어라. 그러면은 생각을 더 빠르게 밀어냅니다. 생각으로 밀어내는 것보다 이걸로 미는 게 훨씬 더 빨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집중이 된다면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빡세게 하시는 거죠. B형. 자, B형. 말하면서 한다. 쌤이 스탠드 옆에 토토라는 작은 친구가 있어. 그래서 가끔 이제 쌤도 이제 가끔 쌤은 보통 이제 집중력 세계로 좀 빠르게 들어가는 편이거든. 그 벨소리 이런 거 잘 못 듣거든. 근데 집중이 안 될 때가 있잖아. 사람이 막 생각 많아질 때 집중이 안 되거든.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 일단 토토한테 말을 걸면서 시작해. 야야, 인문 중에 뭐가 중요하다 했냐? 몰라 이 새끼야? 얘기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막 공부 딱 집중되게 돼 있어. 딴 생각이 또 사라져 있어. 그러면은 오케이 토토 땡큐? 공부를 딱 시작해. 그 다음에 이제 딱 그러면은 집중 세계로 보다 더 빨리 들어갑니다. 말하는 거. 물론 너희들은 밖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이제 집이 아니라면 쓰면서 공부를 하면 좋겠죠? 자,
꼭 이런 혈액형, 요즘은 혈액형이 아니라 MBTI잖아? 옛날엔 혈액형이었거든. 자, AB형이 있어. AB형. 어떻게 공부할까? AB형 어떻게 집중할까? 쓰면서 동시에 말한다. 이게 AB형이었거든. 재미없었니? 자, 원래 혈액형 개그의 정점을 찍는 게 AB형이야. 그래서 쌤은 AB형 좋아합니다. 자, 여기서 놀라운 거 O형 얘기가 없었다는 거. 왜냐면 O형은 성격이 둥글둥글해. 그래서 이거 하나 저거 하나 O형은 다 좋아. 그러니까 O형은 뭔가 캐릭터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O형은 이런 데 없어 원래 개그가. 심지어는 개그가 없는지 몰라 사람들이. O형 얘기 없는지 몰라. A형, B형, AB형 하하하 끝. 자, 그래서 한번 웃자고 했던 얘기고, 그래서 실제로 너희들이 집중력이라는 거, 순 공부 시간 중요한 거야. 앉아서 오랫동안 고민의 시간을 줄이자. 얘들아, 고민의 시간 줄이고 집중의 시간을 늘리자. 그러면 더더욱 너희들이 고민할 일이 없어질 겁니다. 결국 너희들의 지금의 고민은 공부에 대한 거거든. 아시겠죠? 쌤이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 도울 테니까 너희들의 고민, 걱정, 공부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질문하시고, 자, 오늘 쌤이 얘기했었던 것처럼 결국은 수능은 마라톤이야. 그러니까 3월 점수는 신경 쓰지 마시고 오늘 쌤이 강조했던 지점들을 중심으로 3월 학평 대비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수능을 보다 더 철저하게 대비를 해 나가도록 합시다. 자, 끝까지 어떻게 간다? 쭉쭉 간다. 결국 go for it 갑시다.